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실적이 별로인 초보셀러가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풀어볼까 합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장담 큰데 3개월이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이 노력해온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방법인데요. 십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셀러들이 해왔던 서칭법이지만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치트키가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방법을 AI 프로그램들이 찾게 만들고 서칭하는 도구들이 발달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도 수동으로도 충분히 AI 프로그램이 하는 작업보다 더 디테일하게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 벤치마킹 기법, 일명 클래시컬 몰터리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자, 그래서 그 꿀팁을 오늘 적나라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조건 성과 내는 소싱 방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소싱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템을 찾는데 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터리 기법을 쓰더라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켓을 참조를 할 때도 그 마켓에 상품을 우리가 소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싱 사이트의 어떤 열기,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소싱할 물건을 사람들이 지금도 열광하고 반응을 하고 있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물건 공급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좋은 가격에 계속 받을 수 있는 채널인가. 그러니까 리뷰 같은 것을 보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물건이 공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해외에 매칭되는 아이템이 얼마나 좋은 평가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 마켓의 수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간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쿠팡이든 플러스 스토어든 간에 판매하려는 마켓의 고객들도 이 상품에 구매를 많이 하려고 하는가, 유사 상품을 같이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이템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몰터리 기법을 활용할 때도 요 세 가지, 소싱할 사이트에서 그 열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물건이 공급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내가 팔리는 장소에서도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아이템인 것 같은가, 요 세 가지를 잘 챙겨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요것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출발하면 한 절반은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하는 순서대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출발하는 키워드는 빅데이터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임의의 카테고리를 막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카테고리의 쇼핑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특정 카테고리를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가져오거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데 이것은 완벽한 출발은 못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이버 데이터랩 홈으로 옵니다. 그러면 대카테고리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일간을 월간으로 바꿔서요. 그 다음에 왼쪽에 화살표를 더 이상 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눌러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인이 되는 앵커 키워드를 먼저 찾고 거기에서 스킬을 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지금은 7월이라고 가정을 하면 2024년 8월이나 2024년 9월 달의 아이템 중에서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깨 마사지기다. 그러면 어깨 마사지기를 클릭을 해보면 흐름은 우상향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분야 통계에서도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깨 마사지기라는 것을 어떤 카테고리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어깨 마사지기를 검색을 했더니 생활건강, 안마용품, 안마기 이런 카테고리 내비게이션이 나오죠. 이게 이제 정답인 겁니다. 예전에는 광고 빼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 파워셀러의 이 카테고리를 참고를 많이 했었죠.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파워셀러들이 쓰는 카테고리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효율이 좋은 곳에서 같은 상품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승인을 해주는 광고할 수 있는 이 카테고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빼고 이 파워셀러들의 이 카테고리만 참고를 한다면 여기처럼 광고나 여기나 똑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파워셀러는 내가 팔려는 곳이 안마기에서 판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 유사한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판매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무선 이어폰이다. 그러면 일반 이어폰도 있고 무선 이어폰도 있고 카테고리가 나누어지면 이어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어폰의 상품의 개수는 300만 개예요. 그런데 무선 이어폰은 97만 6천 개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파는 아이템이 블루투스 이어폰이든 무선 이어폰이든 어떤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이든 간에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유리한지를 셀러들은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300만 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판매하는 것보다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파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블루투스 이어폰 이어셋에 내가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무선 이어폰을 이어폰에 넣어서 판매한다고 해서 판매가 안 되거나 정지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쪽 상품이 10,000개밖에 안 되고 여기가 97만 개가 된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파워셀러들은 늘 자기가 유리한 데서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파워셀러들이 선택한 카테고리가 반드시 정답인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어깨 마사지기를 검색을 했을 때 생활건강 안마용품 안마기죠. 그러면 여기 쇼핑 인사이트로 와서 생활건강 안마용품 안마기 1년을 선택을 하고 검색. 자, 현재 여기죠, 우리가 있는 곳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에서 타고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우상향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이라고 대충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깨 마사지기로 가지고 소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 키워드는 빅데이터 큰 키워드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앵커 키워드의 카테고리를 네이버 쇼핑에서 카테고리 내비게이션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의 트래픽 추이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아까 확인을 했었죠. 그렇게 추이를, 중심 키워드의 추이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유리한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이메일 카테고리를 아무거나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배변팔이나 기저귀나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팔릴 것 아니에요? 1년을 선택을 해서 조회하기. 그럼 등락이 별로 없이 이렇게 쭉 메인테인 팔리는 이 아이템은 초보자가 승부하기가 조금 더 버겁다. 고인물들의 잔치를 뚫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라도 기저귀 팬티가 아니라 차라리 배변 패드처럼 약간의 등락이 있는 1년을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게 하면, 그래도 우리 현재가 이 위치니까 이렇게 돌아서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우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 이런 아이템이 더 도전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의 추이를 보는 게 세 번째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출발 키워드는 빅데이터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앵커 키워드의 카테고리는 네이버 쇼핑에서 반드시 광고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찾아라. 세 번째, 트래픽의 추이를 꼭 보고 확인을 해라. 이게 전부 다 몰터리 하기 전에 사전에 우선돼야 하는 조건들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나와 같은 위치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일단 넘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마사지기를 검색을 한 다음에 네이버 페이를 클릭. 그래서 네이버 페이 상품만 보기를 온, 그 다음에 상품 타입을 해외 직구 보기를 클릭해서 세팅을 합니다. 그랬을 때 광고 빼고 나오는 이 아이템에 리뷰가 붙었는지, 최소한 리뷰가 4.5점 이상인지, 그것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 가게도 나나 이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개인의 소호몰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소호몰의 왕좌를 넘는 것이고요. 이 마켓에 들어가서 이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해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타율이 높은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에서 네이버 페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엔 전체에서 해외 직구만 보기를 해서 네이버 랭킹 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상위에 있는 아이템들을 클릭을 해서 가져오는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해외 상품을 가져온다는 것은, 해외 마크가 붙었다는 것은 출고지가 해외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2주간 배송기간을 기다리면서까지 구매가 왕성한 아이템인데, 이 상품을 나중에 내가 사입 판매할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구매 대행으로 먼저 팔아봐도 괜찮다. 이런 아이템부터 먼저 취급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템들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리뷰를 확인해 봅니다. 물론 이렇게 좀 튀는 평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다. 예를 들어 7월 23일, 7월 23일, 7월 1일, 5월 이러면 6월 1일, 3월 이러면 활발하게 판매되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활동성을 굉장히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상품을 등록하고 마음고생하지 마라. 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아주 전통적인 몰터리 기법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찾아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베스트 상품 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여기에서 리뷰 달린 상품만 내가 소싱을 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뷰가 달린 상품만 소싱을 해오면 좋은 조건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죠? 네. 이게 이제 몰털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템들 중에서 랭킹의 상위에 있는 아이템 중에서 실제 리뷰가 붙어있는 아이템만 가져오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몰터리를 위해서 들어온 사이트에서 베스트 상품 순으로 정렬을 하고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컨트롤 클릭을 합니다. 컨트롤 클릭. 그러면 여기에 아이템별로 이렇게 새로운 탭에 진열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클릭. 그럼 여기도 새로운 창에서 표시가 되죠. 다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 있는 아이템을 컨트롤 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에서 아이템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뜬 아이템들을 어떻게 해요? 카피 URL, 그럼 앱을 쓰면 되고요. 카피 URL을 깔기가 귀찮으면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는 셀러라이프의 URL 수집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떠있는 별도의 창으로 띄워놓은 이 사이트의 URL들을 셀러라이프가 다 수집을 해놓은 거고요. 네, 여기를 전체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엑셀에다가 붙여놓으면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쭉 일렬로 정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 소싱 사이트의 URL을 내 상품 소싱 리스트에다 담으시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좀 더 진화하는 반자동 운영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6번째는 이런 해당 상품의 판매자 모를 탐색해서 들어가서 베스트 상품을 누적 판매 순으로 정렬해서 추리고 리뷰가 붙은 상품들을 내 소싱 리스트에다가 담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상품마다 별도의 창으로 띄워야 되는데 전체 페이지에서 컨트롤하고 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으로 다 뜨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셀러라이프 앱에서 URL 수집 버튼을 눌러서 주소들을 다 복사를 하면 쉽게 소싱 리스트에 옮겨 담을 수 있다. 그게 6번째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판매자 코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명, 또 내가 쏘신 URL, 뭐 이렇게 여기 다 자기 나름대로 소싱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을 때 여기에 판매자 코드를 반드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해외 사이트의 URL과 판매자 코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냐? 이 상품의 URL을 우리는 비틀리로 축약을 합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링크를 눌러서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는데 잘 보세요. 비틀리 bit.ly 요 뒤에 슬래시하고 요 뒷부분 있죠? 얘만 복사를 합니다. 여기 앞에다가 판매자 코드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11번가의 상품을 등록하거나 전송할 때 이 판매자 코드를 요걸 넣어서 다 전송을 하시면 깔끔하게 해당 마켓에 11번가에서 내가 좀 더 상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최적화 작업하다 보니까 상품명 키워드를 바꾸거나 이렇게 바꿔버리면 나중에 내 상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판매자 코드 하나만 있으면 쉽게 관리가 됩니다. 어떤 마켓이라도. 그러면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요 앞에다가 우리가 아까 bit.ly 이렇게 눌러주고 슬래시만 쳐주면 요것이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되면 가지고 오는 원청 페이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얘를 붙여놓고 엔터 금방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엔터 치면 그대로 나오죠.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자 코드를 생성을 해놓고 관리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요게 이제 상품 리스트의 URL 정리하는 게 7번째. 그 다음에 약간 더 진화한 방법으로는 이제 상품 리스트에 담긴 이런 URL들을 윈들리나 픽투셀 같은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갖고 와서 등록을 하는 게 쉽고 하루에 100개까지 상품을 수월하게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수동으로도 기본적으로 클래시컬 몰터리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아이템 스카우터나 셀러라이프 같은 툴에서 내가 지금 이때까지 소싱했던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연관 태그들이 나오잖아요. 이 태그들을 일단 쿠팡에 등록할 때는 쿠팡용 키워드를 내 상품과 관계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쿠팡은 쿠팡 것만, 또 네이버는 네이버 것만 클릭을 해서 여기에 키워드를 모으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상품명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태그를 넣거나 쿠팡에 검색어를 집어넣을 때 써먹으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사람들이 잘 안 하죠. 물론 여기서 키워드 조합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9번째는 키워드 툴로 가공 작업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10번째는 이와 같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팔아보니 이상하게 얻어 걸려가지고 상품이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3개 이상 들어올 때,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늘 2개까지는 우연히 주문이 들어올 수 있어도 3개부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3번 이상 같은 상품이 주문이 들어오면
사입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구마를 먹여야죠. 고구마를 먹여서 리브를 만들고 소량 사입부터 해서 로켓크로스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나 이것은 그 후단의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체험단을 돌리면 일단 내 상품이 대부분은 다 팔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아이템을 골라서 소머리로 몰고 가서 퍼널을 뚫으면 그러면 작은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고 그 성공 사례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숫자를 늘리면 생각보다 한 3개월이면 진짜 J자 커버로 확 치솟습니다. 발을 빼지 않고 이 방법대로 계속 했는데도 주문이 안 들어온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1대1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되게 심플하죠. 전통적인 몰터니 기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프로그램들이 여기 들어가서 아이템을 찾아서 이 아이템의 베이스 상품 중에서 정렬을 하고 리뷰를 확인한 다음에 리뷰가 붙은 아이템만 자동으로 해외 아이템과 매칭하는 구조 이렇게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매칭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 아이템을 상품 소싱 후보 리스트로 자동으로 올리는 게 요즘 AI 자동 프로그램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손으로 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AI 프로그램들이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품을 양육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고 양육이 되는 것은 자동 프로그램이 매칭해서 얻어 걸리는 주문보다 양육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확률이 거의 너다섯 배는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마켓의 매출이 J자 커브로 벌떡 일어나려면 반드시 아이템을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몰터리를 해나가면 된다. 어렵지 않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출발할 때 키워드는 반드시 아무거나 침 발라서 찍는 게 아니라 앵커 키워드가 어느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지고 출발한다. 그 다음에 앵커 키워드의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검색을 해서 나오되 이왕이면 내가 만만하게 붙어볼 수 있는 몰들은 네이버 페이에서 페이온을 눌러서 해외 직구 보기로 보면 나랑 맞짱 뜰 수 있는 가게들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뭘 파는지를 들어가서 베스트 상품 순으로 정렬을 하고 리뷰가 붙은 상품들 중에서 유사한 상품이 해외에 있는지를 검색을 통해서 아이템이 있다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 심플하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먼저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이 들어오게끔 체험단을 하거나 공동구매 작업을 그 후단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몰의 왕자들을 넘으면 충분히 1페이지에서 구매가 되는 아이템들과 내가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해외 직구 상품들을 굳이 먼저 보는 이유는 이 아이템이 기다리면서까지 고객들이 이 물건을 샀다는 뜻은 내가 이 상품을 사입할 경우에는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나도 실제로 시장에 팔아보지도 않고 막 사입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우선은 구매 대행으로부터 먼저 물건을 팔아보는 겁니다. 팔아보고 괜찮네 싶을 때 이제 기타 들어오는 비용과 또 각종 인증과 비교를 해봐서 승부가 나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켓마다 들어가서 여러 개의 상품들, 리뷰가 붙은 상품들이 있다면 그 아이템을 컨트롤하고 클릭을 하면 별도의 탭으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셀러라이프 같은 또는 카피 URL 같은 크롬 앱을 깔고 난 다음에 URL을 수집을 하면 현장에 떠 있는 URL들을 전체 복사를 해서 상품 소싱할 내 소싱 상품 리스트에다가 담으시면 된다. 그리고 상품마다 단축 URL을 통해서 판매자 코드를 생성을 하면 어떤 마켓에 내가 상품을 전송해도 이 판매자 코드만 있으면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고 현재 가격이 수정돼서 만약에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나도 가격을 빨리 오픈마켓에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시에 낮추든 아니면 일일이 찾아 들어가든 어쨌든 판매자 코드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낮춰야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게 상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거 자체가 경쟁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거꾸로 해외에서 가격이 더 인상이 됐다. 그럼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마켓의 가격도 인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상품명 가지고 검색하려고 하는 우둔한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판매자 코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툴로 이제 가공 작업을 하고 상품명을 만들고 검색어를 설정하거나 태그를 하는 것은 각 키워드 툴에서 각 마켓에 해당되는 각 마켓에서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위주로 작업을 하셔야 타율이 높아진다. 쿠팡은 소비자가 쿠팡에서 검색하는 키워드 위주로 11번가는 11번가 고객들이 11번가에서 검색하는 키워드 위주로 내가 상품명과
태그와 상품 속성 정보를 배치를 할 때 훨씬 판매 타율이 높아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작업을 해서 얻어 걸리는 주문이 적어도 3번 이상 주문이 됐다. 그러면 로켓 그로스에 놓고 일손을 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10단계까지 따라하기 좋게 순서를 나열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쿠팡은 더 쌈박합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몰터리를 많이 해도 쿠팡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요. 쿠팡은 더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의 소비자 페이지에서 어깨 마사지기를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제 1등이 나오는 상품이 있죠. 윙 상품이잖아요. 근데도 1등이 나옵니다. 그럼 클릭. 물론 시크릿 모드에 들어가서 보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해볼게요. 이 사람의 판매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팔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이렇게 리뷰가 붙은 상품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몇천 개에서부터 여기 1개까지 이렇게 쭉 정렬이 됩니다. 그럼 이 아이템들을 또 소싱을 해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 만약에 자갈 지압 슬리퍼라고 하는데, 지압 슬리퍼가 쿠팡에서도 여전히 상위에서 상대적으로 잘 팔리는지만 확인을 더 해보면 더 좋겠죠. 네, 여기에 나온다 해서 반드시 쿠팡 전체에서 이 사람이 1위나 2위를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 지압 슬리퍼를 가지고 다시 이 상품을 쿠팡에서 인기 상품 검색을 통해서 지압 슬리퍼라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압 슬리퍼를 쿠팡 인기 상품 검색에서 검색을 하고 판매량보다는 쿠팡 랭킹 순위 더 현재의 스테이터스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 20만, 40만 회의 아이템이 1위에 있고 방금 봤던 히든템 이게 8,700원짜리가 바로 2위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측컨대 여기서 20만, 40만 이 아이템들은 로켓 배송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로켓 배송이죠. 그러니까 일반 판매자 로켓이나 윙 상품이 아니고 이 상품은 개인의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소싱을 해도 좋다. 네,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렇고요. 좀 더 가성비가 좋은 걸 찾으려면 하나당 파는 마진이 더 높은, 그리고 고객 평점이 더 좋은 것은 여기에도 있죠. 그죠? 네, 평점이 5점이고 리뷰가 적은데도 그래도 순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아이템이 또 좋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 판매자를 다시 타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파워 판매자예요. 이 파워 판매자가 뭐냐 하면 최근 1개월 기준으로 해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정시 출고율이 95% 이상, 또 주문 이행도 95% 이상, 고객 응답도 95% 이상, 판매량도 3개월 동안 일정한 판매량을 충족시킨 사람을 파워 판매자로 배지를 달아줍니다. 네, 근데 상품의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잘 팔고 있습니다. 제한된 수량 가지고 크게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아이템 외에도 또 2위 아이템을 조금 전처럼 다시 홈캠 스탠드 거치대 이런 식으로 또 검색을 인기 상품 검색으로 또 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새끼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상품들만 골라서 그 상품들을 쿠팡에서 인기 아이템, 팔릴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들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다시 정리. 쿠팡에서 인기 상품을 찾아서 그 상품의 가게로 들어가서 그 상품 외에도 다른 판매가 활발한 상품을 다시 검색을 해서 이 상품이 쿠팡 인기 상품 검색에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고 그 상품이 상위에 유효한 상품이냐, 또 그리고 그 상품 외에 좀 더 가성비 좋은 상품들, 다른 상품들이 또 로켓 배송이 아닌 상품이 있느냐, 그것만 따져가지고 그걸 다시 클릭해서 들어와서 판매자의 다른 상품을 보기를 들어가서 1위 상품 외에도 다른 리뷰가 붙은 상품들을 다시 검색해서 또 찾는다. 이런 아이템들을 소싱하시면 됩니다. 신박하죠? 이것은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판매될 가능성이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 플러스 스토어보다 더 높다는 사실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노하우들을 담은 집들은 아주 심플하지만 사람들은 순서를 잊어먹거나 중간에 빼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PDF 전자책으로 준비했으니까 댓글에다가 신청합니다 라고 표시를 하시고 설명서에 있는 폼에다가 자기 이메일 주소를 다 넣어주시면 한 번에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좋은 참고가 됐나요? 항상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복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시도해보고 생각보다 안 터진다고 금방 포기하는 게 대부분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를 집어서 그 방법을 실행을 해보다가
뭔가가 성과물이 작은 성과물이 날 때까지 계속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작은 성과물이 나면 그 방법을 그 느낌을 잊지 않고 복제를 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순식간에 J자 커브를 그리게 되죠. 요즘 이제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표님들이 한 번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더 원리를 이해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금방 빠른 성장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해주시고요. 영상도 많이 퍼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